안녕하십니까. 뮤레파 코리아 조동인 이사입니다. 지난 저희 뮤레파 볼까 사회가 진행되고 나서 많은 분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그때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원격 참여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찍게 되는 이 5회에서는 라이브 방송과 또 원격 참여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제 기획과 또 리뷰 또 운영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전편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지난 원격 방송에서 사회를 맡아주신 저희 대표님이시자 또 저희 교수님 박정 교수님과 함께 저희 지난 방송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리뷰해 보면서 경험을 한번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방송 구성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난 원격 방송과 이제 비교해 가면서 중심으로 다룰 건데요. 특히 이제 4가지 정도로 해서 방송 기획과 또 방송 전에 이제 또 저희 하기 위한 세팅, 또 이제 방송 중에서 진행되는 부분들, 또 이제 방송 종료 후 이제 이렇게 4개로 나뉘는데, 또 덧붙여서 지난 방송 이후에 또 많은 교수님들이 또 이제 영상도 보시고 또 댓글도 달고 의견도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두 분의 이제 한국 교수님과 또 저희 박정인 교수님께서 따로 이제 리뷰했던 영상을 이제 또 저희가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한번 다뤄볼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우리 방송 기획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저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사회 변화를 중심으로 이제 기획회를 진행하고 또 이제 다양한 이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이제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준비하기 대한 이제 그 키워드라든지 이제 주제에 대해서 기초 자료조사 또 이제 관련 전문가 섭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바꿔서 이제 그 일을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제 교수님 매일같이 이제 원격 강의를 이제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원격 교육 준비 과정으로 이제 저희가 한번 이해해 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이제 사전에 준비하고 계시고 또 실제 수업에서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교수님의 경험을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예, 지난번에 그 강연 올라온 거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잘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수 좀 많았지만 사실 이게 영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게 생각보다 실제 수업을 하는 거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이 학생의 방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또는 돌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업을 하다 보면 뭐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없다 보니까 혼자서 진행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업 속도가 우리 지난번에 방송에서 이제 권창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좀 빨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그 지루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흐름을 따라가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송 자체에 대한 퀄리티 문제도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도 많고 그런 걸 준비하려다 보니까 부담도 많이 되고요.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수업을 뭐 가르치는 부분들이 조금 달라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녹화를 하지는 않고 바로 이제 그 생방송으로 이제 해서 실시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비디오를 이렇게 켜놓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프라이버시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화면을 이제 꺼놓고 있는 것을 선호하고 저만 이제 화면을 켜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공허한 외침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듣는다는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제 비디오를 다 켜게 해서 학생들을 보고 하는 부분이 더 나을지, 아니면 끄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질문이 있을 때 질문을 하게끔 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더 나을지, 뭐 이런 것들이란 거는 이제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고,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은 이제 끄고 하고 학생들이 여전히 잘 듣는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강의 시작 전 20분부터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체크할 수 있도록 이제 사전적으로 테스트를 해놓으면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이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학생들 들어왔을 때 이제 인사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이렇게 받아주죠. 근데 학생들이 한 5분 일찍 들어온 학생들이 한두 명 정도 있고 대부분 다 한 3, 4분씩 늦더라고요. 늦게 오겠죠. 일반적으로 좀 그런 게 좀 많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면서
하고 예전에는 이제 출석을 싹 다 불렀는데 이제는 출석을 부르는 대신에 이제 들어올 때마다 이름 부르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화면 스크린 캡처를 하는 거죠. 스크린 캡처를 해서 학생들 참여한 내용들을 이제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학생들 질문하는 채팅창을 열어놓고 학생들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개별 인사를 하거나 혹은 컨선이 있는 부분 또는 개별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 보고 비밀 대화 창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같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모니터를 끄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전에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웹엑스를 사용할 때 이제 경험 때문인데요. 이게 너무 이제 화면이 많이 크다 보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이게 렉이 걸릴까봐 그래서 이제 다운된다든지 속도가 느려지는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제 일단은 모니터를 끄고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다른 지금 참여하는 우리가 뭐 한 몇백 명, 한 200~300명씩 그 화상 회의를 할 때도 저는 이제 저 거를 끄거든요. 뭐 제 얼굴 안 보여주려고 끄는 게 아니고 그 혹시 이 시스템이 다운될까봐 그래서 이제 스피커도 이제 끄고 웹엑스 우리 미팅할 때도 보면 스피커를 안 끄게 되면 울리는 소리 때문에 막 방해된 적이 많아가지고 그런 경험 때문에 다 그 마이크는 끄고 화면도 가능하면 이제 끌라 그러거든요. 막 느려지고 이러니까. 근데 요즘 시스템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고민 중에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수업을 이제 다 끄다 보니까 일단 이제 상상을 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다 잘 듣고 있겠지.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실제 이제 호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조용하고 호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질문을 하죠. 이렇게 질문하면 또 조용합니다. 그래서 조용하다 보면 저도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또 서로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경우도 이제 조금 있고 이제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로 채팅창으로 이제 대답을 하죠. 학생들도 말하는 게 좀 부담스럽나 봐요. 여전히. 그래서 채팅으로 이제 잘 들린다 그러고 오케이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능하면 천천히 이게 수업 자체가 원체 빠르기 때문에 천천히 가고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다음에 개념 정리로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지고서 플립 클래스 형태로 해서 계속 이제 개념 정리를 하고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실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옆에서 이제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제 자리를 지키면서 학생들이 그 내용이 질문이 있을 때 언제든지 질문하라 그러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수업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보다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예전에 수업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수업이 다른 사람들이 오잖아요. 다른 수업도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교실에 그게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수업 자체가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도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겪게 될 그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시간 강의에 대해 선호를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저 스크린 화면에다가 이제 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사실 이제 눈이 안 좋으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그 글자가 자꾸 이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화면에 딱 오게 되면 화면에 집중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 자체에 대해서 빠르게 스캐닝을 하면서 학생들이 더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화면 쉐어링을 통해 가지고 그런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들도 좀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막 이렇게 화려한 것보다는 내용 전달이 잘 될 수 있게끔 정리를 잘해서 하는 게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적응도 되고 이제 벌써 이제 학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음성 피드백도 이제 주고받고 채팅, 특히 저도 이제 채팅을 선호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면서도 학생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뭘 하는지 보고 질문이 들어오면 저도 이제 채팅으로 답을 하고 개인적인 답변을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 역시도 좀 선호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는 또 이제 이 줌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거에는 제가 웹엑셀 체크업을 안 해봤는데요. 소규모 그룹방이 있어가지고 소규모로 이렇게 학생들을 엘로케이션 시켜서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끼리 다른 사람 방해하지 않고 자기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좀 좋은 방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저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학생들이 그런 부분으로 이제
다 끝나면 이제 기다렸다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아이들이 다 나갈 때 이제 그 나갈 때도 소리가 다 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 나가고 나면 이제 수업을 종료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수업을 녹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수업을 녹화하지 않는데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수업을 녹화해가지고 자기가 편한 시간에 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학교 쪽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다른데 이제 교수자로서의 그 동의 없이 수업이 나돌아 다니고 이런 게 있어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지적재산권 문제들이 좀 큰 것 같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부분들이 신뢰가 되잖아요. 허락 없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인격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접 대면 접촉 없는 이런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면 인클래스에서 이제 대면 수업을 하는 걸 한 6 정도. 그다음에 이런 이제 생방송을 통한 수업과 녹화 등을 합쳐가지고 한 4 정도의 비율로 해서 필드 트립을 간다든지 또는 비용이나 물리적인 이유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르기 힘든 그 다른 이제 초청 강연자 분들을 특히 해외에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모신다 그러면 이런 거는 굉장히 이런 실시간 방송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는 그런 테크니컬한 문제 없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분들과 같이 그 양질의 수업을 구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그 교수자로서도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들에게도 좋은 그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방금 마지막에도 이제 부르기 힘든 분을 모신다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예전에 성대에서의 경험상 지금 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미국에 계신 교수님을 이제 또 한국에 저희 수업할 때 이제 또 이렇게 초청하셔가지고 하셨을 때 그때도 굉장히 그때도 무리 없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 돼서 다들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글로벌 표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초연계하는 그래서 이제 시간이나 물리적 공간 제약에서 벗어나서 정말 좋은 강의를 듣고 또 좋은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창의적인 이제 지식 교육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또 한편으로 기대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방송을 위한 준비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세팅하는 데에서 이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찍는 거 지금이야 뭐 저희가 녹화해서 방송을 만들고 있지만 저희가 지난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플랫폼하고 또 줌이라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화상 회의를 했었는데 또 지금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활용했을 때 보면 그냥 노트북에 있는 웹캠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가의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웹캠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또 이제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고영상에 영상 제작하는 게 훨씬 쉬워졌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은 또 저희가 이제 댓글로 달아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 그 변화하는 시대에 이제 방송 준비하셔가지고 뭐 누구보다 좀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좀 팁 같은 거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또 교수자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그 2014년도였죠, 그죠? 2014년, 15년 뭐 이때였던데 그때 이제 이게 대학 강의실에서 이제 이렇게 스카이프로 이제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 초청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근데 그때는 이제 그때도 이제 끊김은 좀 있었지만 어쨌든 그는 이제 1대1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을 놓고 이제 큰 대형 화면에다가 비춰가지고 이제 실시간 강의를 해서 그때 이제 참 많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도 이제 그때 재밌게 우리가 원격으로 이제 그 교수님 모신 초청자분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하면서 수업을 주도하면서 질문도 하고 같이 디스커션도 많이 하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훨씬 이제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원격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더 간단하게 내 모니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는 거니까요.
실제 원격 강의 툴로서 이제 그 UB죠. 버팔로에서는 그 두 가지를 씁니다. 웹엑스하고 줌을 쓰는데요. 이제 웹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그 컨퍼런스 콜을 위주로 시스코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카이프로 과거에 굉장히 그 많이 쓰다가 재작년부터 이렇게 웹엑스가 작년에는 거의 다 이제 웹엑스만 썼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이게 그 수업으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웹엑스가 이게 이 화면이 잘 구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화면이 멈추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저는 아예 이제 그때 이제 유비가 그 계약을 줌이랑 이제 하면서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이 원체 이제 크니까 이 컨퍼런스 콜 등에서는 이 시스코가 이 웹엑스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되었다가 이 대규모 영상 처리와 관련돼 가지고 줌이 가볍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엑스든 뭐 줌이든 기본적으로 사용법은 둘 다 비슷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 이제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내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겠다 세팅을 하면 시스템에서 우리 이제 블랙보드를 쓰는데 그 이제 UV 그 런즈라 그래가지고 블랙보드를 쓰는데 그 블랙보드에서 그 시스템에서 세팅을 하게 되면 이 세팅된 게 한 학기 내내 가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알림을 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오게끔 가기 때문에 교수자가 한번 세팅을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웹엑스로 다 세팅을 해놨다가 모든 거 다 이제 어나운스하고 다 했다가 다 캔슬해버리고 줌으로 이제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어지간하면 줌으로 가는 게 줌이 이렇게 줌을 해보니까 안 나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이대로 화면 퀄리티가 약간 낮았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데 그냥 뭐 가니까 뭐 이 정도로 끊김없이 학생들을 몇십 명을 동시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그냥 줌으로 이제 한번 세팅을 해놓고 꾸준하게 이제 가니까 뭐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있지만 줌을 쓰게 되고 학생들은 세팅된 거에 대해서 한번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수업으로 탁 들어가듯이 바로 착 들어가니까 학생들도 매번 이제 같은 방에 같은 세팅된 데다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슈는 이제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줌이 약간 화면 퀄리티가 조금 낮았어요. 웹엑스보다 처음에는. 지금 이제 웹엑스를 제가 이제 안 쓰니까 이제 줌을 하니까 적응이 된 거겠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제 큰 이슈가 줌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보안 문제가 지금 굉장히 좀 크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측면에서 이게 저는 이제 그 체크를 해봤는데 잘 못 찾겠던데 이게 파납토라는 그 영상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줌을 해서 하면 자동으로 레코딩이 돼가지고 이게 파납토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게 영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막 세상이 돌아다닌다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 교수자의 그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또는 지적재산권 문제 이런 것도가 연계돼 가지고 줌이 아직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UBS도 그런 거 관련돼 있는 것들을 많이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느끼는 점은 뭐냐면 현재 과학기술의 진보가 예상보다 이제 굉장히 빠르게 다가왔다는 거죠. 과거에 그 했을 때는 이 2014년도, 2015년도에 이걸 해가지고 스카이프로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교실에서 학생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 컴퓨터에서 60명 앉히든 70명, 100명을 앉혀도 강의자가 화면을 통해 가지고 1대1로 만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거의 구축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제 놀라운 거죠. 방송 시스템이 이게 굉장히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었던 부분들이 뭐 사실 그렇죠. 저희들 6개월 전 그 비디오들 한번 보시면 뮤레파 튜브 비디오 보시면은 핸드폰 컴퓨터 연결하고 우리 이제 조인 이사가 이제 그런 걸 또 잘 하시잖아요. 근데 연결하고 송출하기 위해 하다가 시스템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생방송도 못 하고 다시 녹화 풀로 찍어가지고 녹화 방송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 노트북 하나면 다 되고요. 인터넷만 잘 연결되면. 거기다가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더 좋은 퀄리티로 이제 진행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격 라이브 방송 시대가 이제 성큼 다가왔고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 이전에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그 가상 세계를 그린 영화에서처럼 이 버추얼 스쿨이 이제 멀지 않은 거죠. 이제 바로 우리한테 왔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여전히 이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은 고가적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렴하게 이제 보급할 수 있는 거를 정부에서 이제 마련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처음에 인터넷이 보급이 됐을 때 농촌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보급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그 정보 격차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보완해가지고 거의 이제 완비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우리가 그 보급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에게 가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네요.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사회 변화에 적응을 위해서는 이런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우리가 보완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새로운 시대의 하나의 그 교육 틀로서 혹은 교육 모형으로서 개발이 되어서 많은 학자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집단의 과학자들, 기술자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공학자들이 다 모여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더 나은 교육 그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하고 디스커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국제 간 회의 업무나 공동 수업에 있어서 이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장점을 보일 수 있을 거로 기대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얼마 전에도 제가 그 한국하고 이제 화성회의를 위해 가지고 영상 시스템을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영상 시스템을 하다가 이 스탑이 된 거예요. 진행이 되다가.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6명 이렇게 모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제 이게 열악한 거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려 그러니. 그래서 이제 1분 만에 다 그냥 줌 인비테이션 보내가지고 바로 수업을 다시 수업이 아니라 미팅을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이제 어느 정도 친밀하고 공동체 의식이 어느 정도 생성된 그런 상태라 그러면 이런 원격 시스템은 앞으로 경비, 판비 간의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경비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빠르게 이러한 그 개별 혹은 개인 맞춤형 영상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단순히 이제 뭐 꼭 인스트럭터만의 교류라기보다 이제는 미국에 있는 교수님의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 또 한국에 있는 클래스의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간의 교류도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멀게만 느끼고 어렵게 느꼈던 것들이 좀 이렇게 모두가 지금 전 세계가 동일하게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원격 교육과 원격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이제 민간 그 학문적인 교류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이렇게 되는 수업들도 정말 더 다양하게 경직되어 있는 수업에서 벗어나서 아까 필드 트립도 얘기하셨듯이 다양한 수업들이 이제 더 마련되어지고 더 효과적으로 또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수업들이 이제 더 활발하게. 그래서 이제 대학들도 이제는 그냥 로컬에서 벗어나서 이제 국제적으로 그 MOU라든지 이런 교류 활동들을 정말 더 다양하게 이제 세부적으로 아마 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방송 중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두 과목을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두 과목 다 강의 형식이 그냥 단순히 렉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험, 그러니까 랩 수업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젝트성의 이제 수업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앞서 상당 부분 설명이 이제 되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학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랩 기반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GIS 수업인데요. 그 랩 기반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프랙티스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서사이즈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1대1에서는 이런 온라인 강의가 또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1대 다의 이런 수업에 있어서는 사실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학부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개념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플립드 클래스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해오고 질문을 하게끔 제가 대기 모드로 항상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진행을 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좀 제가 이걸 좀 보면서 대학원생의 이게 스튜디오 수업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좀 재미가 있었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스튜디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지역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전략을 짜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했고 이게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4개 그 뉴욕에 있는 4개의 대표적인 도시죠. 알바니, 버팔로, 시라큐스, 로체스터 그 4개의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역이 어떤 식으로 지역 개발 전략을 짜고 있는지를 이제 구성을 하고 비교해서 학생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디스커션할 수 있게끔 하는 장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지역 개발 전략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이코티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굉장히 그 요구되는 것 자체가 심플한 그 모듈을 제가 줬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창의적인 내용으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자율 토론을 하고 그에 맞춰서 결과를 정리하면서 실제 그 뉴욕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그 정부 시책,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보면 산업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 4개 도시가. 다르면서 이제 그 다른 게 왜 다른가? 그럼 얘들의 단기, 중기, 장기 플랜은 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가? 그럼 이게 커뮤니티에 혹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소득층에게 이런 그 정부 투자의 대규모 지원들이 주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지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디스커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기 모드로 이제 해놓고 앞에 이제 그 간략한 걸 체크업하고 학생들이 이제 이런 구글 드라이브나 그 드랍박스에서 이제 올려놓은 자료들을 제가 이제 매주 이제 하는 걸 검토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에 한 번씩 체크업을 하면서 진행 사항을 정리를 하고 내용 받고 필요하면 다시 이제 그 채팅창으로 저를 이제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가능한 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가서 이제 또 다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수업 자체가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뭐 또 제 앞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재미있어 하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창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디스커션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개발 전략의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 어떤 식으로 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과거에는 한 게 이제 이런 프로젝트 결과물들을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스튜디오가 끝나면은 기관을 컨택을 해서 자 우리가 했던 거 이랬으니까 한번 보세요라고 발표를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전형적인 포맷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그걸 갖다가 이번에 이런 게 됐으니까 굉장히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루틴하고 그게 그 사람들한테 실제 무슨 도움이 될 거며 이 학생들은 그런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부심을 가질까 이걸 경험을 해보니까 크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형식적인 거에 그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비디오로 녹화를 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자기가 만든 파워포인트에 자기 목소리를 입히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런 자기가 한 프로젝트의 자부심을 가지고 팀별로 그런 내용을 해서 한 5개의 프로젝트를 각 개별 비디오로 만들어서 만든 비디오를 녹화를 한 뒤에 그걸 갖다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뉴욕 대표주의 지역개발 전략에 대한 지역개발 전략과 공동체 이코티에 대한 부분을 공동체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제 논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짰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가서 마무리가 되는 대로 이제 유튜브 제작을 이제 할 거고요. 비디오 제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유튜브 제작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링크를 보내서 이제 각 관심 있는 로체스터라든지 알버니라든지 버팔로 뭐 관심 있는 이제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화상으로 이제 미팅을 하고 이제 그 비디오를 보여주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이러한 스튜디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할 예정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결국은 다 레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 이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컨택이 오면 우리가 미팅을 다시 이제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례로 쓰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 그 다음번에 이제 일어나는 스튜디오들도 더 창의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어플라이 하더라도 이제 포맷 자체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클리어하게 이렇게 접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결과물들을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런 수업이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또 생각하는 건 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만족도를 이렇게 높임으로 해서 수업의 질도 높이고 또 동시에 그 새로운 세상에 지금 바뀌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 그 준비된 학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뭐 미술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좀 이렇게 창작물이 나오는 분야에서만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면 지금 교수님 수업처럼 이제 뭐 지역 경제라든지 이렇게 그냥 단순히 페이퍼워크로 끝나던 과제들도 만약에 이거를 기존 수업처럼 클래스룸에서 하는데 야 우리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해보자 했으면 과연 학생들이 그거를 참여했을까? 왜냐면 이제 그 클래스는 클래스대로 해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더 많은 과중된다고 생각할 텐데 오히려 이게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화하면서 이런 영상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했던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모아서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반응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할 수 있던 게 좀 더 이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제가 이제 수업하기 전에 이제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내가 요즘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학생들 처음에는 황당해했어요. 이거 우리 왜? 왜냐 처음에는 이런 우리 온라인 포맷을 이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고 갑자기 우리가 온라인 포맷으로 이제 수업이 다 디스턴스 러닝으로 다 넘어가면서 이제 그러면 야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처음에 황당했지만 이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데로 갈 필요도 없이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디스커션을 한 3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학생들이 자든이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옷은 예를 들면 당장 옷은 뭘 입어야 되며 시스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카메라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줌으로 지금 하듯이 줌 하는 거에서 화면 쉐어를 통해 가지고 녹화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든 걸 가지고 또 디스커션한 영상을 또 따로 제작을 할 거고 우리가 그 서로 학생들끼리 주고받는 내용,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를 보면서 또 화면을 찍는 이런 내용들은 리뷰 영상들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쿠키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이번 학기에 했던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 결과물들을 좀 내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저희도 지난 방송을 또 우리 교수님과 또 다른 두 분 교수님 모시고 또 그렇게 쿠키 영상처럼 리뷰해보는 또 영상이 있으니까 좀만 더 한 번 더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송 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목적이 이제 방송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사회 이슈나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어떻게 전달하고 또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제 목적 때문에 이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그대로 이제 송출하고 있고 또 이제 편집을 통해서 필요 요소들로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저희야 이제 이런 목적에 따라서 기획이 조금 더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 온라인 이제 수업,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라인 교육의 목적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그 보안에 취약한 앱에 대한 이제 사용 자제라든지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그래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고 선생님이 가장 처음에 당부하는 부분이 이거 영상 녹화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바뀐 교육 환경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선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줌 같은 경우도 아까 언급은 하셨지만 보안이 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 수업의 학생들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의를 하셨고 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제가 아까 그 보안 문제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또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초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모드를 다 꺼놓거든요. 비디오 모드를 다 꺼놓고 이제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이 녹화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레코딩 자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거든요. 근데 레코딩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레코딩을 이제 옵션으로 주지 않고 학생들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 이렇게 질병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허락을 좀 한 번 정도 해줬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 하지 말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미리 노티스를 하고 너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이걸 듣고 나면 반드시 폐기 처분해야 된다라는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줌 자체가 지금 그 해킹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그게 큰 이슈가 되었고, 여러 학자들이 그 웨비나를 줌으로 하려고 이렇게 공개 강연으로 진행을 하다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왜냐면 정보를 공개한다고 이렇게 쫙 올렸으니까 클릭에 들어왔는데 이게 해킹이 당해가지고 막 F 단어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이렇게 뭐 곤혹스럽게 하다가 5분 만에 이제 그만두는 경우들이 이제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 씨도 이제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그 누군가가 그 모르겠어요, 학생이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비번을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다른 수업에 있는 학생들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갑자기 학생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전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 글을 갖다가 꺼버리고 이제 그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설정을 하면서 이제 대기 모드라는 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올 때 제 허락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생성해서 수업 중에 이제 그 어떤 미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방지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 대학에서 이런 줌 문제 때문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보완책들을 마련해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뭐 이제 이런 것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보완되면서 더더욱 이제 시스템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대중 강연에 있어서는 이런 보안 문제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열겠다고 딱 했는데 이게 중간에 없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여러 사람이 헛다리하고 시간 낭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 보는 사람들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시스템을 제대로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 진짜 마지막으로 그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그 지난 사회 때 라이브 방송에 대한 이제 그 리뷰로 그 이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이 지나고 나서 이제 또 한국의 두 분의 교수님께서 이제 리뷰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 두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지원 교수님하고 그 두 분을 세 분이서 이제 리뷰 형태의 이제 영상을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이제 건축학과에 이제 재직 중인 안용진 교수님과 또 이제 한밭대학교 이제 경제학과에 재직 중이신 우리 박조원 교수님 이렇게 해서 저희 교수님까지 해서 세 분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영상 한번 같이 보시고 마지막 논의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저기 안용진 교수님, 그리고 저기 저 박종훈 교수님, 우리 저기 이번에 그 미래파 볼까의 그 원격 교육에 대한 그 강의를 찍었는데요.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댓글을 또 달아주시고, 한국에서 직접 이제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느끼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인터뷰 겸, 또 이건 또 좀 에필로그로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이게 제가 공유를 할 건데 한번 보시면, 이게 그 생각보다 그 요게 저 화면 강의했던 우리 저 회의했던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생방송으로 러닝 원타임으로 해가지고 쫙 된 거예요. 1시간,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제 그 관련된 게 다 끝나고 이제 진행이 됐던 거라서, 이제 그 과정에서 송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타이핑을 해서 넣을 수 있는, 지금 유튜브 자체 내에서는 타이핑을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없어요. 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생방송을 할 때는 이제 우리 또 스텝 이제 조동인 이사가 또 관련돼 있는 걸로 가지고 이제 내용 주제가 바뀔 때마다 그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집어넣어 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내용들이 들어가서 지금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가긴 나갔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여기에다 다시 에디팅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방송을 듣고선 이게 그 되게 좀 유익한 부분이, 네. 단순히 뭐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어차피 뭐 학술대회 이런 것도 뭐 교육 학습이기 때문에, 네. 학술대회 발표도 지금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온라인 원격으로 한다는 어떤 그런 학회가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교육 학교 수업에 집중해서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그 어떤 토론의 장, 원격 토론을 통해서 학습하고 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확장한다고 하면은 좀 더 유익한 어떤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번 패널 섭외하신 부분 보니까 되게
선별적으로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도 이제 김도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업 형태가 일반적인 강의라든가 이런 토론 수업이 아니라 이 설계 실습 팀 작업을 해야 되고 팀 사이에서의 어떤 조율이 될 부분도 있고 한데 근데 그런 부분 섭외를 김도영 교수님 하시고 그리고 뭐 저기 뭐야 공학 계열에 계신 권 교수님 하시고 우리 경영대에 계신 박 교수님 하시고 그리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또 교육 부분에 담당하시는 신 교수님 하시고 그런 패널 섭외는 상당히 누구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골고루 잘 안배가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내용을 좀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수업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원격 수업의 어떤 그런 어떤 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핸들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설계 수업 하는데 지금 잠정적으로는 뭐 5월 중순까지는 비대면을 가지만 5월 중순 이미 상황 봐서 1대1 대면이라도 일단은 맨투맨 방식으로 설계에 대한 어떤 티칭을 하는 쪽으로 좀 어,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수업의 어떤 특성에 따른 차별화 이런 부분들은 좀 교수법 측면에서도 좀 앞으로도 논의가 좀 세부적으로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 교수님 어떠셨어요? 이제 이 화면을 좀 보고 어떤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좀 더 보완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일단은 뭐 모든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뭐 김도영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노트북이 없거나 이런 학생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다는 것은 결국은 동일한 교육의 이런 기회를 받지 못하는 이런 좀 불평등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먼저 이런 인프라적인 시스템적인 면이 구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사실은 좀 이제 원활한 온라인 교육을 실행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뭐 실시간 강의냐 아니면 이런 녹음 강의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되게 지금 갑론을박이 한국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저는 두 가지 모두 다 형태가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학생들 간의 이런 인터랙션이 더 상호작용이 더 원활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동영상 강의라는 것은 학생들이 이런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영하면서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권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동영상 녹음이 더 좋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뭐 신혜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니면 권창현 교수님이 이렇게 수업자를 미리 올려주시면서 수업했듯이 플립 러닝이나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이나 뭐 이런 다양한 교수법들이 사실은 개발이 되었는데 온라인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온라인을 활용한 이런 교수법을 좀 더 이런 개발을 하는 것이 더 이제 앞으로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코로나19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이런 온라인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교수법이나 이런 개발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대면 강의에 비해서는 비대면 강의가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을 학생들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교수자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이걸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한 1시간 반 동안 뭐 사실 2시간 정도 끊임없이 이제 바로 했는데 가장 크게 이제 작용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의 4개 주에 걸쳐가지고 타임프레임 자체가 3시간 차이 나는 텀에 한국하고 연결해서 이제 글로벌리 지금 이제 이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겸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이제 석세스풀한 어떤 그 결과를 이제 얻었다고 저희들이 이제 자평을 하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힘든 면도 있고 했지만 아까 이제 안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국제회의라든지 또는 이제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도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하고 있으신지, 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나라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 뭐 수업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 혹은 아니면은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어떤 국제 교류를 하기 위한 걸로 이제 이런 원격 강의라든지 혹은 원격 회의를 이렇게 할 생각이 있으신지, 뭐 이거 좀 이게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그 말씀하신 부분에 초점을 둬서 저의 경우를 좀 보면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제가 학교 부임하기 전에 저희 건축과 수업과 연계해서 해외에 있는 아마 김도인 교수님 학교였던 것 같아요. 이게 시도를 했는데 실제 그 온라인 컨퍼런스 형태의 크리틱을 했는지는 뭐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한국과 미국의 어떤 어반 플래닝, 어반 디자인 어떤 그런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각자 수업을 각 개별적으로 수업을 설계 수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아웃풋을 이제 한국의 학생이 어, 디자인한 결과를 미국에 있는 학생이 크리틱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수가 또 한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근데 그런 화상 어떤 수업의 연계는 상당히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그리고 시공 간의 어떤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설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 박 교수님 성대 계실 때도 한번 김도현 교수님 그 강의 한번 한 적 있지 않나요? 네, 뭐 그때도 세 분 화상으로 정도의 강의를 그렇죠. 화상으로 그죠? 하셨죠. 예. 그것도 초청했어요. 비슷하게 뭐 설계 수업 아니지만 이 뭐 어떤 이론이라든가 그런 수업이라도 분명히 뭐 충분히 실시간으로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 상당히 앞으로도 뭐 비용 뭐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뭐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 그리고 교수님 앞으로 어떠세요? 기회가 되면은 네, 저도 이제 하고 네. 싶어요. 예. 아, 네. 좋은 것 예.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잠시 죄송합니다. 박정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고 또. 네, 저도 뭐 이런 국제 교류나 이런 측면에서는 학생들 간이나 혹은 수업 나아가서는 뭐 전문가들의 회의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 많이 쓰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문제는 이제 시차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고요. 아무래도 이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까운 나라랑은 상관이 없지만 이런 시차적인 문제가 뭐 12시간 넘게 나는 거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맞춰서 어떤 개인과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 초청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학생 대 학생 간에 이런 서로 이런 교류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시행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타임 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메꿀 수 있냐. 그리고 아무래도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수업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막 50명이 넘는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수업의 집중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냐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추후에는 이런 국제적인 교류도 상당히 좋은 이런 플랫폼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성대에 있었을 때도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했을 때는 테크니컬이 이게 굉장히 안 좋았어요. 퀄리티가. 그리고 이제 끊어지는 것도 좀 많았고 화면에 인터랙션 하기에도 되게 안 좋은 점도 많았고 이게 학생들이 질문할 때도 질문이 잘 전달되지 않아 가지고 또 제가 이제 계속 해줘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이게 좋아졌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이 부분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교수자들이 아마도 그 디자인을 하기 위해 이제 수업 디자인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미래파가 이제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많은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디벨롭 하려고 지금 고안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하튼 뭐 제가 교수이면서도 이제 이런 거와 관련돼서 교육 컨설팅 같은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시고 답변을 달아주셔가지고 대단히 이제 감사하고 시간 또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들 에필로그 같은 걸로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도 또 이게 이 한국에서 또 피드백을 받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안 교수님 지금 바쁘셔가지고 또 이제 돌아가셔야 돼가지고. 네, 앞으로 미래파의 어떤 이런 새로운 접근들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 교수님. 네, 먼저 이렇게 교육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을 이렇게 초청하셔가지고 이런 원격 교육의 질에 대해서 논의하셔서 이런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쭉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고해서 이제 뭐 학습이나 이런 데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이런 거를 신장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기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박지영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 방송과 연계해서 이제 국제회의와 또 원격교육 실제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계속 자꾸 하다 보니까 더 확산되고 또 다른 논의, 더 많은 또 고민들이 이제 더 많이 생겨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인 이 미래파 볼까를 통해서 정말 이 원격 교육이 또 하나의 교육 시스템으로 또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진보된 이런 형태로 이제 글로벌한 게 이제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교육으로 그런 도구로서 활용되기 위한 저희가 다양한 시도들을 또 많이 논의들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학계의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이 국제 컨퍼런스의 이제 취소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회들은 이제 이거를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도도 하고 또 모집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서 이제 국제회의와 원격 교육에 대한 마무리 또 이 컨퍼런스에 대한 또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 뭐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올 2월부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대규모 국제 학회들이 줄줄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학회들이 피해를 입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학자들이 좌절감을 느낀 그런 현상이 있었죠. 현재 미국에서는 이를 온라인 학회로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홍보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여도가 사실 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논의들이 좀 있었거든요. 온라인 학회를 해보자. 근데 일단 한국에서는 시스템 업체를 컨택을 해가지고 했더니 비용이 상당히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우리 이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한다 그러면 좀 저렴한 비용으로 소규모로 학회를 미리 연습을 좀 하고 연습된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진짜 이제 우리가 피지컬한 미팅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시도를 해보면 이러한 시스템이 빨리 정착이 되면서 부작용도 좀 많이 약화시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로 온라인을 미리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사람들이 친밀감도 높아지고, 그래서 실제 이런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는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내용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앞으로의 계획들을 또 세울 수 있는가를 갖다가 논의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학회 자체가 좀 이 행사상에서 이제 실제로는 학문적 발전을 기대하고, 실제 글로벌리 또 다른 그룹 간의 다양한 이 소통의 기회를 갖다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 우리나라가 G20 온라인으로 며칠 전에 이제 개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잘 조율된 일정과 전체적인 내용을 잘 리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팀이나 또는 회사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실패를 해봐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이런 기회들이 앞으로 또 새로운 형태의 학회 모임과 어떤 사업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작동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미래파 볼까 다음 시간에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많은 또 교육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어떻게 이 온라인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이 준비돼야 되는지, 또
저희가 단순히 렉처 강의들은 좀 그래도 적용이 되겠지만 이제 실습이라든지 또 실험 뭐 이런 과목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또 많은 전문가들 모시고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좀 다뤄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진한 부분이나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한 번 더 저희 취지에 답게 깊게 파보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수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저희들도 이런 영상들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단순히 그냥 저희만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에게 저희가 이걸 좀 모아가지고 이런 식의 방향과 이런 식의 대안들을 많은 전문가들 모시고 이런 모았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번 이렇게 건설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저희가 또 준비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니까 네, 계속적으로 관심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